화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반응이에요. 더 이상 화내는 자신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감사 연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자신의 에너지를 정화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기 에너지를 정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호흡입니다.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몸 안에 정체되고 낡은 에너지들을 다 밖으로 흘려내 보내고 또 그런 에너지를 생명력이 가득한 에너지를 호흡과 함께 들이마시고 온몸의 세포들에게 충분히 채워줍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려가면서 각 부위에 긴장된 곳이 있으면 충분히 이완해줍니다. 몸을 이완할수록 호흡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편안해집니다.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호흡이야말로 생명의 에너지를 충전하고 정체된 에너지들을 정화하고 다시 활성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무의식적으로 호흡을 잊어버리고 하루 내내 살아가는데 의식적으로 호흡을 하게 되면 내가 더 강렬한 의도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다시 생명 에너지로 채우고 에너지를 활성화시키고 흐르게 하겠다는 자신의 몸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식적으로 호흡을 1분이든 5분 정도 해주시는 게 자신의 몸을 관리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몸을 이완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불편하고 굳어있고 딱딱하고 정체된 부분, 또 통증, 염증 등으로 아픈 부위, 그런 부위일수록 더 이완해줍니다. 자, 이완하면서 몸에게 감사하기를 해줘도 됩니다. 내 몸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자신의 몸을 이완해주면서 호흡을 깊게 해주면서 좀 기초 연습으로 한 가지 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기초 연습 중에 세 번째 연습이 웃음 연습입니다. 웃음은 본능적으로 타고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타고난 감정이고 타고난 능력입니다. 어렸을 때는 수없이 많이 웃죠. 하루에 어린아이들은 200번 이상 웃는다고 합니다. 나이 들면서 웃음이 줄어듭니다. 웃음이 얼마나 줄어들냐면 하루에 10번 이상 웃기가 힘듭니다. 어린아이처럼 웃을 수만 있다면 몸의 문제들, 또 관계의 문제들, 돈의 문제들, 막힌 문제들이 다 풀리기 시작합니다. 기본 상태가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충만하고 기쁜 상태가 아니면 어린아이처럼 해처럼 밝지 않으면 내 기본적인 상태, 내 디폴트가 우울하고 꿀꿀하고 침침하고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상태로 존재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교육받고 훈련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그렇게 나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웃음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웃음을 회복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렸을 때는 배우지 않아도 됐는데 지금은 웃음을 연습해야 됩니다. 해처럼 밝게 빛나는 나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 웃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감사할수록 점점 더 웃을 일이 많아져야 되고 웃음이 계속 솟아나야 됩니다. 깊게 호흡하고 내쉬면서 자신의 몸을 충분히 풀어주고 자신의 몸에게 감사도 했고 내 몸 안에 흐르지 않았던 정체된 에너지가 있었다면 다 풀어내고 몸이 아주 가벼워지셨다면 잠깐 웃음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방금같이 웃는 웃음을 무슨 웃음이라 하냐면 목으로 웃는 웃음이랍니다. 목이 웃는 거예요. 어떤 웃음이 아주 위에 올라오면 코로 웃는 사람이 있어요. 코로 잘 웃는 사람들이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코로 애교를 잘 떠는 사람들이 사랑을 받습니다. 코로 웃을 수도 있는데 좀 더 내려오면 목으로 웃습니다. 목으로 목에서 웃음이 나옵니다. 이 목에서 나온 웃음은 이제 속일 수가 있어요. 속은 막 끓는데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짜로 웃어줍니다. 목에까지는 내가 가짜로 웃을 수 있는데 진짜 웃음은 배에서 나옵니다. 제대로 웃으면 배가 아파요. 배가 아플 정도로 웃어야 됩니다. 배가 웃을 때는 앞뒤 운동을 합니다. 목으로 웃을 때는 배가 안 움직입니다. 배가 웃을 때는 배가 앞뒤로 움직이고요. 배가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횡격막이 있습니다. 횡격막은 상하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배는 앞뒤 운동을 합니다. 전후 운동을 합니다. 웃음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신의 선물입니다. 몸을 치유하고 자신을 완벽하게 정화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웃음이에요. 우리 몸에서는 엔돌핀이 나오고 기쁨의 호르몬이 나오냐, 아까 이 운동이 일어날 때. 근데
먹으로 가짜로 웃어주잖아요. 하고 그 엔돌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진짜 기쁘는 게 아닙니다. 배를 움직이고 배에 힘이 들어가고 몇 분만 웃어도 배가 아파요. 바로 배가 고프고 아주 소화가 잘 됩니다. 웃음을 잃어버리고 맨날 꿀하고 꿀꿀하고 막 죽을 것 같고 그 같은 사람들은 일단 이 운동부터 하셔야 됩니다. 웃음을 발동을 시키기 위해서 이 연습을 시킵니다. 웃는 동안에. 웃는 순간에 생각이라는 건 없습니다. 근데 아까 목으로 웃을 때는 내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그렇게 웃어주면서 속으로는 화를 내고 있고 다른 꿍꿍이가 있는데 진짜 웃는 순간에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웃음을 연습할 때는 발동을 걸어야 됩니다. 성인들은 이 웃음 근육 있죠. 호흡 근육이 약화돼서 신경이 마비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웃냐면 목으로 웃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여기로 웃어요. 5초간 3번 하면 1회로 봅니다. 12초 정도 되면 그때부터 뇌에서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해요. 5초만 웃고 딱 끝나잖아. 그럼 아까 짜증난 거야 또 다시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15초면 4회 반복하면 1분이 가죠. 1분이 가면 그 전에 감정들이 싹 없어져 버려요. 방금 전에 화가 났는데 내가 화가 났던가 잊어져 버려요. 예전 감정을 덮어버리려면 이 강력한 웃음으로 4번 이상 반복하는데 암 환자분들은 하루에 100번을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안에 이렇게 웃음선이 있어요. 여기를 지나갈 때마다 그렇게 웃어야 돼. 그래서 그렇게 환자들은 웃음선을 지나갈 때마다 하루에 100번씩 웃는 연습을 시킵니다. 근데 너무 기력이 없기 때문에 몇 번 못 웃어요. 한 10번 웃으면 하루에 그냥 웃을 힘이 없어요.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계속 웃잖아요. 말기 암 환자였는데 다시 살아나가지고 어떻게 다시 살아났어요? 물어보니까 아니 웃으라며요. 그래서 웃음보가 근데 언제 터졌습니까? 일주일간 하니까 일주일 후부터 터져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연습 안 해도 그냥 웃기는 거예요. 연습을 안 해도 실없이 웃고 있는 거예요. 기본 상태가 웃음 상태가 됐어요. 그 사람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암이 다 사라졌어요. 웃을 때 우리 NK세포가 활성화됩니다. 활성화돼서 암세포를 전부 다 없애버려요. 이 웃음에 우리 세포들이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이 웃음을 웃고 나야 좀 감사할 마음이 생겨요. 마침내 짜증나고 날씨도 찌뿌둥하고 내 감정 상태가 꿀꿀해 있으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자, 웃음을 1분 동안 도전해 보겠습니다. 한 호흡에 보통 5초 정도 웃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로 이마에서 땀이 나야 돼요. 지금 해볼까요? 오늘 하루가 그냥 모든 인간은 웃을 때하고 박수 칠 때가 가장 빨리 땀이 납니다. 이 한 10분 정도 웃으면 2시간의 조깅 효과하고 똑같습니다. 그 웃음이 기초 연습 중에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예, 웃고 나면 감사한 하루를 살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뭐 힐링이 목적이든 뭐 풍요가 목적이든 이 감사 연습을 하기 전에 웃음 연습을 반드시 해야 되고 배가 고플 정도로 에너지를 엄청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제별로 좀 해보고 싶은데 감정이 20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기본 감정이 있어요. 기본 감정이라는 거는 4개의 기본 감정이 있어요. 화나고 슬프고 두렵고 기쁘고 이 4가지 감정이 가장 기본적인 감정이에요. 이게 인간으로서 살면서 가장 기본적인 우리 감정 표현이거든요. 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화를 정화해야 되거든요. 어떨 때 화가 나십니까? 화나는 패턴들이 각자 다르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부딪힐 때 다 화가 납니다. 나는 이래야 된다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행동해. 그럼 무리하잖아요. 내 관념과 부딪힐 때 화가 나요. 나한테 무리하게 대하면 화가 나죠. 또 어떨 때 화가 나십니까? 경제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한다. 그럴 때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내 자체에 화가 나. 돈 때문에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있고 저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어주니까 너무 힘들고 화가 나. 또 어떨 때 화가 납니까? 하기 싫은데 하라고 할 때 그게 제일 힘든 거죠. 하고 싶은 거 못할 때도 화가 나지만 하기 싫은 거 하라고 할 네. 때 화가 많이 나지. 나는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하기라도 하려는데 계속 더 쪼아대. 그러면 화가 나죠. 우리 애들 제일 처음에 태어나서 얘가 낳자마자 화냅니까? 화는 언제쯤 배운 것 같아요, 애들이? 막 태어나면 애들은 오직 표현이 방긋 웃거나 울어버려. 근데 언제부터 화가 나냐? 화가 먼저예요, 슬픔이 먼저예요. 슬프고 우는 게 먼저예요. 먼저 울어서 안 되니까 화로 발전합니다. 왜 슬프냐 했을 때 저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그냥 밀려서 태어나서 근원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혼자 인생을 살아가야 돼서 자궁 속에서 편안했는데 갑자기 분리돼서 결국은 그 뿌리는 분리에 있죠.
분리 때문에 슬픔이 일어납니다. 그 슬픔 때문에 화가 나오고요. 어쨌든 분리해서 감정이 시작됐다는 거죠. 뭐에서 분리됐냐? 내 뿌리에서. 육체적으로는 엄마의 근원과 하나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분리가 되고, 영혼적인 것은 어떤 다른 근원의 세계에서 편안히 휴식하다가 나라는 의식으로 이렇게 분리되는 것, 그런 것도 하나의 감정의 시작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더 많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떤 스토리냐면 영혼의 여정을 이해해야 됩니다. 영적인 여정에서 우리는 최초로 신과 분리됐던 존재들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다 근원으로 봤을 때는 신과 하나인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신과 분리되면서 엄청난 슬픔이 몰려왔고요. 이렇게 분리된 나로 뭔가를 체험해 가는 이 여정이 너무나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이해까지 도달하는 데는 많은 스토리와 많은 이해에 도달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드러난 감정부터 정화를 해가다 보면 점점 그 뿌리를 알게 돼요. 일단은 화가 문제가 된다면 화를 빠르게 정화할 수 있어야 돼요. 대부분 화가 나려고 할 때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그 순간에 지금 화내고 있다라는 거 느낍니까? 못 느끼죠. 욱하고 바로 나와버리잖아요. 그 욱하고 바로 나와버리는 그 화를 나고 나서 아씨 괜히 화냈나 하고, 화를 내면 가장 먼저 누구를 해쳐요? 본인을 해치는데 어디가 가장 빨리 해쳐지냐면 심장의 세포들이 죽어버립니다. 분노가 심장을 파괴합니다. 죽입니다. 나부터 일단은 가슴이 답답하고 막 심장도 벌렁거리고 막 심장이 제대로 안 뛰는 것 같고, 이제 뭐 그렇게 심장 기능이 이상해지는 것 같고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나부터 해치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예요. 화나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화처럼 자기를 해치는 에너지, 화처럼 강력한 게 없다. 화 한번 내보세요. 화 한번 내면 싹 사라져버려요. 자기가 이루는 모든 것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화예요. 화가 내 삶을 가장 망가뜨리기 좋은 건데, 이 화를 낼 때 인식을 못 한다는 거죠. 하고 나서 늘 정화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문제인데, 운전하는데 저렇게 끼어들어서, 나는 끼어든 걸 제일 싫어하는데 끼어드는 것에 대해서 화가 확 올라오면 끼어들어 화가 나서 감사합니다. 나한테 안 좋은 말을 하고 막 지적해줘서 또 화가 나서 감사합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내 사업까지 이렇게 안 좋아져서 화가 나서 감사합니다. 그냥 화날 일이 너무나 많은데 그 화를 다 감사하고 정화해야 됩니다. 화를 정화하다 보면 어렸을 때 그런 기억도 떠올라요. 그 애 때문에 화가 난 거, 부모님한테 화가 난 거, 모든 화를 다 정화하는 시간을 그렇게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화를 내려고 하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화가 올라오네, 화가 올라와서 감사합니다. 화를 꾹 참고 있네, 꾹 참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계속 화로 인한 에너지들 전부 다 감사해야 돼요. 참고 있는 것을 느껴지면 참고 있는 것을 느낀다는 뜻이죠. 감사는 느끼면서 감사합니다. 참고 있구나, 화가 나구나. 화를 그러면 참아야 되냐? 그거 절대 아닙니다. 화낼 때는 내야 됩니다. 감사 연습의 목적은 성인군자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화를 제대로 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화를 참는 게 더 큰 변화를 만드는 거예요. 화를 제대로 내고 표현해서 다 정화해버린 것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정화하다 보니까 화가 안 나면 좋은 일이고, 더 이상 화낼 일이 없으면 좋은 일이고, 근데 화가 계속 나와. 그래도 감사하고 계속 화를 다 표출해버리고 흘려내보내버려. 화를 더 이상 내 몸 안에 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잠시 한 5분 정도 명상하면서 어떤 때 화가 나는지, 어떨 때 화를 냈는지, 계속 나는 이럴 때마다 화가 난다, 그거에 대해서 계속 감사를 해주십시오. 계속 감사해주면 그 화나는 느낌들이 정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화가 나 있는 대상이 있을 겁니다. 돈이면 돈, 남편이면 남편, 아내면 아내, 자식들이면 자식들, 회사 동료면 동료. 화가 나는 사람도 있죠. 근데 눈만 감으면은 그 사람이 떠올라.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화가 나는 이 화를 내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화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그 자연스러운 감정을 온전히 내가 표현하지 못하고 억누르고 흘려내 보내지 못했던 나를 용서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밖에 능력이 안 돼서, 또는 이렇게밖에 가진 게 없어서 화가 나더라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감사하고 받아들여. 자신 주위에 가장 사랑해야 되고 존중해야 될 대상들이 사실은 가장 화를 자극해요. 가족이죠. 주로 직장 동료고, 늘 부딪히는 사람에게 화가 납니다. 감사해주기보다는 그 대상을 미워하고 화내는 데 더 집중했어요.
모르는 사람에게 화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화는 사랑해야 될 사람에게 화가 납니다. 굳이 그렇게 화를 낼 필요가 있었을까? 나는 왜 자꾸 그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화가 나는지. 돈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관계가 흐트러지고 돈을 벌려고 했는데 오히려 피해를 입히고 그래가지고 내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난다. 그러면은 나는 돈에 대해서 화를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돼. 돈에게 감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돈 때문에 돈을 더 미워하고 화를 내고 있는지. 돈에게 화를 낸다면 돈을 절대 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싫어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화가 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충분히 감사해주고 화를 자극해준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다 보면 이제 별로 화가 안 나요. 이렇게 하시다 보면 그 사람이나 또 그런 상황이나 또 돈에 대해서도 화가 안 납니다. 그저 그냥 감사하고 그냥 느낄 뿐이죠. 흘려보내고. 또 화가 났다면 화를 표출하고 이렇게 화가 나서 감사합니다 하고 흘려보내면 됩니다. 화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반응이에요. 더 이상 화내는 자신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이 화를 내려놓기만 해도 내가 쓸 에너지가 엄청나게 남아도는 거죠.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화냈던 모든 존재들에게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내가 화내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화낸 나를 용서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화를 다 내려놓고 나의 삶을 기쁘게 행복하게 살겠다라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더 이상 화내는 것은 나 자신을 망치고 나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과격하고 무모하게 화를 내지 않겠다. 화가 많은 사람들은 그 화 때문에 건강을 해칠 아주 위험한 순간이 옵니다. 지금이라도 화를 내려놓고 나의 감정을 긍정적으로 가져가겠다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좀 정화가 되셨나요? 화에 대해서 숙고를 해보셨나요? 감사 기도는